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럴 때 그 나열된 각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타난 항을 A1, 그다음에 두 번째 항, 이렇게 해서 아래첨자를 붙이고 n번째 항을 우리는 A의 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 이것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또는 1항, 2항, 3항, 제 n항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을 나타낼 때 항의 번호를 아래처럼 붙이는데 그 중에서 n번째의 항, n번째 항을 우리가 이렇게 아래첨자로 an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합니다. 일반 항, an. 그것은 자 수열은 간단히 자 이렇게 an 하고 중괄호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자, 같은 차이가 나는 수의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을 더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뭐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커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일정하게 더해지는 그 수, 자, 그것을 부르는 말은 우리가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고 그것을 기호로 D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 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n번째의 항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를 D라고 했을 때 그 AN 일반 항은 A 플러스 n-1D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n-1번 더해주면 n번째 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수열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항, 제 둘째 항 해서 셋째 항까지.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예측을 해봅시다. 자, 첫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6.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항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커지는 수가 2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차 D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커지는 수가 자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나타나는 방법은 첫 번째 항인 A1,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되죠. 자, 그럼 얘는 그 앞에 있는 항에서 공차를 더한 거니까 첫 번째 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항에서는 공차가 한 번, 두 번 더해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더했을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n번째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n번째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이 2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는데 자, n번이 되기 전까지는 공차가 첫 번째 걸 빼고 n-1번 곱해질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찾는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더해지는 수에 주목하세요. 여기 더해지는 수에 주목을 하셔서 여기 지금 얼마씩 더해지고 있다? 2씩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항을 잡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더해지는 수에 이 n을 먼저 붙여. 이 n. en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은 자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죠.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려면 대입하면 이미 2이기 때문에 이 뒤에 붙는 부분이 없겠죠. 그래서 a에는 일반항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유도됐던 이 공식대로 대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정리되어 있는 식으로 대입한다면, 자, A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은 2고요. n번째니까 n-1에다가 공차 2를 곱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자, 각각이 분배되니까, 자, 2n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서 2가 소거가 돼서 일반항이 뭐로 나온다? 2n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자, 요렇게 매번 이 식에 대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더해지는 수에 주목한다. 그래서 더해지는 수를 기준으로 n을 잡은 다음, 첫 번째 1을 대입해서 첫째 항과 같아지려면 요 뒤에 뭐가 붙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수열이, 자, 1, 그 다음 3씩 더해졌어. 4. 7,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일반항 AN, n번째 항은 어떤 수가 나올까? 이걸 구하는 방법은, 자, 지금 공차가 얼마냐면 3이죠. 커지는 수가 3이야. 그래서 3에 주목을 하는 거야. 아, 3n이라고 먼저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A에 1을 대입했을 때 n에다가, 자, 1을 대입했을 때의 숫자가 1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3에다가 1을 곱하면 3인데, 1이 나오려면 얼마를 빼면 됩니까? 1을 빼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항은 2를 대입하죠. 그럼 3이 6에서 1을 빼면 4다. 세 번째 항은 여기 3을 대입하죠. 3, 3은 9에서 1을 빼면 7.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오셔서 우리 등차 중항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죠.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러면 A와 B와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 B라는 수는 A에서 D만큼 더했겠죠. C라는 수는 B에서 공차 D만큼 더해서 구했겠지. 자, 그걸 생각을 하시고, 자, 그때의 이 B라고 하는 것은 A와 C의 무엇이라고 부른다?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등차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등차 중항은, 자, 여기 지금 유도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 둘의 차이가 D만큼 차이 나죠. 얘가 더 클 테니까. B에서 A를 빼도 이게 뭐예요? 공차 D가 나오죠. C에서 B를 빼도 공차 D가 나오죠. 그러면 공차니까 서로 결과는 같겠다. 그러면 이제 B를 이항을 합니다. 이항을 해보면 B가 두 개가 되죠. A 이항해 보세요. A 플러스 C죠. 따라서 B라고 하는 등차 중항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A 플러스 C를 2로 나눠준다. 되시죠? 그래서 이 등차 중항은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평균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을 합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n항까지 합을 sum s, sn으로 표현을 합니다. n항까지 합. 그러면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차례대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연달아 더한 것을 이렇게 SO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이 A이고 n번째 항을 L,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첫째 항은 A, 마지막 항은 L이면 그 합은 자,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자, n을 곱한 다음 2로 나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 2,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6, 그럼 네 번째 항은 8 이렇게 주는 수가 있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랑 제일 마지막에 주어진 항을 더하면 10이죠. 자, 하나씩 건너뛰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더해도 10이죠. 그럼 그 결과는 항상 같은 게 반복이 돼서 나올 거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이게 A항이고 이게 마지막 항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는 게 전체 N개 중에서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개죠. 그 네 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씩 묶었으니까 몇 쌍이 나옵니까? 두 쌍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2로 나눠주시면 이 쌍이니까 묶음이어서 2로 나눠주시면 그 합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유도 과정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먼저 S의 n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S의 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의 합이죠.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첫째 항을 그냥 A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하죠. 그 다음 공차를 또 더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지막 항을 만약에 내가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일 마지막 항은. 그럼 그 앞에 있는 항은 제일 마지막 항에서 공차만큼을 어떻게 쓸 거야? 뺐을 거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것을 한 번 더 적는데 뒤에서부터 거꾸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항이고요. 그 앞에 있는 항은 마지막 항에서 공차 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자, 그 다음 얘가 자 A 플러스 D 플러스 마지막 항 A. 자, 이 상태에서 더해봅시다. 그럼 SN이 두 개죠. 두 개의 SN이 생기죠. 자, 그럼 이렇게 더했을 때 합이 뭐예요? A 플러스 AD예요. 자, 이렇게 더했을 때도 D가 소거되고 A 플러스 L이에요. 마찬가지 A 플러스 L, 마지막까지 A 플러스 L이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항이 몇 개 있다? N개의 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L이라는 게 몇 번 나올 거다? N번 나올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몇 분의? 2분의 N, 그 다음 A 플러스 L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유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면 그 앞에 있는 항끼리 합이 계속 같은 수가 반복이 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유도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어떻게 된다? N, A 플러스 L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첫째 항이 A이고 공차를 알 때, 마지막 항이 아니라 공차를 알고 있을 땐 그러면 어떤 식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을까? 그때는 자,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항에 집중해 보세요. 마지막 항. 자, 마지막에 L이라는 마지막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된 거냐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한 거죠. 더한 건데 마지막 항까지 갈 때, 즉 n번째 항까지 갈 때, 자, 공차가 n-1번 더해질 겁니다. 첫 번째 항 빼고 나머지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요 L 자리에다가 A 플러스 n-1D를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자, N 곱하기 자, A 플러스 L이죠. L 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야. A 플러스 N-1의 D죠. 이렇게. 따라서 자, 이 둘을 더하면 몇 A가 됩니까? 2A가 되죠? 2A 플러스 N-1의 D라고 유도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항을 이렇게 대입을 했다. A 플러스 N-1D로 대입해서 자, 유도된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수열의 합, 즉 SN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쭉 순서대로 덧셈을 하여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다?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죠.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있을까? A에 N-1이 있겠죠. 여기 뒤에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항이 N항이면 그 안에는 N-1번째 항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은 자, 기호로 표현하면 뭐예요? 합인데 어디까지 더했습니까? N-1번까지 더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N번째 항은 아직 안 더했고 그것이 SN입니다. 따라서 자, AN을 두고 SN-1을 이항했다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S항까지의 합에서 S의 N-1번째까지의 항을 무엇하면 된다? 빼면 된다. 단, 이때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까지 그냥 합인 거죠. 그래서 A의 1이라는 것이 S의 1과 같고 자, 첫 번째 항은 항상 따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1은 S1과 같고 자, A의 n번째까지의 항의 합에서 n-1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어찌하면 된다.
빼면 된다.